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한밤중이 아닌 대낮에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 시간을 노렸는데요. 네, CIA가 입수한 첩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해역에 대기 중인 미 해군 구축함 스프런소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이란과 인접한 육상 기지에서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장대한 분노로 이름 붙여진 이란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미군과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은 테헤란 등 이란 전역의 주요 군사적 요충지에 투하됐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있던 장소에는 이스라엘군이 폭탄 30발을 투하하는 등 집중 공격이 가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한밤중 벌어지는 기존의 작전들과는 달리 이번 공습은 이란 현지 시간 기준 토요일 대낮에 이뤄졌습니다. 이란의 정치, 군사 분야 수뇌부 인사들의 회의 시간이 겹치는 것을 노려 전술적으로 기습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공격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뿐 아니라 국방장관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숨졌습니다. פתחנו את המבצע בניצול הזדמנות מבצעית, כאשר תקפנו במקביל שתי התכנסויות שונות של בכירים ב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이번 작전에는 이란 드론을 모델로 한 저가형 자폭 드론 루카스가 처음으로 동원됐습니다. 미군 최초의 자폭 드론 부대인 태스크포스 스콜피언이 운영하는 루카스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분해한 후 역설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용은 한 대당 약 3만 5천 달러, 5천만 원 수준인데 전투 중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형태의 일방향 공격 드론이 미군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드론 사용은 수백만 달러의 고가 플랫폼에 의존해온 미국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 점차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 출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극한 대립의 전말을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이뤄진 이란 석유 수출 차단 제재 서명은 1년 넘게 이어질 극한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오만과 이탈리아를 돌며 5차례 넘게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지만 우라늄 농축이라는 핵심 난제 앞에서 대화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외교적 불통은 작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이란의 미사일 보복이라는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직접 개입하면서 양국 관계는 관리 가능한 갈등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이란 내부에서 경제난에 지친 민심이 폭발하며 정권은 안팎으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메네이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회담을 취소하며 인도적 명분을 앞세운 군사 옵션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 초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집결하면서 압박 수위는 심리전을 넘어 실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간의 시한을 던지며 외교로 나갈 수 있는 이란의 마지막 외교적 퇴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제네바 협상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거처를 정밀 타격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군부 수뇌부가 대거 몰살된 이란은 성지 고매,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란의 반격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이 실시간으로 교차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최대 4주간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출구 찾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전쟁이 자칫 장기화할 우려가 큰 데다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목표 달성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의 수렁에 빠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도 배치되는데 이 때문에 이란군 수뇌부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판단하면 이란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나도 동의했다며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 역시 압박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An Iranian regime armed with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uld be a dire threat to every American.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미국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응답자 중 반이 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중동 봉쇄 장기화로 인한 기름값 상승 등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입니다. 사태 장기화는 길게 보면 핵 확산까지 부를 수 있는데 이는 곧 동아시아 정세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메네이 사망을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더욱 핵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란 공격 후에 미군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 복수를 공언하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표 달성까지 계속하겠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때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발언은 트럼프가 얘기할 때 작전 기간에 관해서 4week or less, 그러니까 4주 미만 정도의 작전이 지속될 거다라고 네. 전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것은 결국 뭐냐면 미국이 주요 생각하는 어떤 군사 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군사 작전 목표 자체가 의외로 제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작전 들어갈 때 참수 작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메네이를 제거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혁명 수비대 지도부도 제거를 했어요. 예. 자, 근데 미국은 사실 주가 된 것은 핵과 미사일 시설들, 그다음에 혁명군 수비대 지휘 시설들 이런 부분들 주로 공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해군력을 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특히나 이 분쟁을 중동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더 기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4주 이내 작전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네. 가급적이면은 정권 교체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정도 이란이 이쪽 지역에서 분쟁을 넓히지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작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 그 이후에 모든 사안들은 아마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이 떠맡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일명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했다고 밝혔고 또 벙커버스터는 안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전략 자산이 투입됐다는 건 작전 강도가 어느 정도 수위라고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B-2 폭격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할 때 하는 건 뭐 보통 이 B-2는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전쟁 때나 투입되는 자산입니다. 네.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개전 초에 은밀히 이제 방공망이 확실하게 이제 제압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B2가 활용이 되는데 그런데 뭐 사실은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거의 무력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B2가 투입됐다는 것 자체는 네. 이거 사안을 가볍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바라보고 이걸 전쟁으로 수행하고 있다. 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이고요.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11톤, 12톤짜리 이 폭탄이 사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난 이란의 그 지하 핵시설 파괴 때 활용이 됐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에 표적 중에서는 지하 핵시설 자체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사용이 안 됐을 뿐이고 그럼 그거 사용 안 했다고 해서 B2 사용은 의미 없냐? 그렇진 않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습 상황에서 이란은 탄도미사일 4발로 미국 항모 링컨호를 타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근처까지도 못 왔다. 둘 중 하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 주장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란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이게 의외로요, 이 항모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5천 명 넘게 이 항모에 타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전시기 때문에 SNS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지만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감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건 유리하지 않건 간에 이런 거를 감추지 않아 왔고요. 네. 물론 이게 뭐 좀 쥐고 있다가 늦게 발표하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항모 타격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특히나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자산들 가운데 미 항모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만에 하나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수함들이 만약에 근처에 접근을 해서 네. 그래서 뭐 어뢰로 굉장히 여러 발을 발사해서 기습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이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한 것을 그걸로 해서 공격해서 뭐 맞췄다 아마 이런 식의 주장일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란 기술력으로는. 네. 물론 뭐 그 이외 여러 가지 자폭도로를 통한 공격들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지금 이란이 보유하고 운용하는 무기들 자체가 이렇게 이동 표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능력이 그렇게 안 그 됩니다. 정도는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가능성 낮은 얘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메시지죠. 일단 자국 국민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싸워가지고 이 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건재하다. 우리 미국 같은 침략자를 밀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그다음에 안심하게 하는 그렇죠. 안심하게 하는 그런 내부 선전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외부를 향해서는 자 우리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뭐 인지전, 심리전 뭐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만은 사실 이거 뭐 사실이 그렇게 금방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외부를 향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미국의 이런 공격이 4주 혹은 그보다 더 적게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아마 피해와 그런 사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란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요. 지금 이란군 전체를 해체하는 식의 공격이 되려고 하면요. 한국력만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네. 결국은 지상군이 투입되고 싸워야 되는 구조이고 결국 그게 점령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고 개입하지 않고 싶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당장 지금 미국이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레짐 체인지를 트럼프식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올 초에 보셨던 마두로 체포예요. 마두로 체포한 이후에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마두로 잡아오기만 했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사실 외부를 통해서 간접적 개입을 지금 하고 있죠.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미국이 들어갈 만한 그런 땅덩어리도 아니고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침략군으로 인식이 돼요. 침략자로 인식이 돼서 네. 이라크와 같은 똑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누구보다 뻔히 잘 알고 이걸 가장 크게 비판해왔던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란 자체를 뭐 해체하고 정부를 해체하고 이란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지휘 통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걸 기능적으로 배제하는 것들을 목표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해군을 갖고 봉쇄를 하면 또 큰일 나니까 호르무즈 해역을. 네. 그래서 이거가 불가능하도록 해군력을 괴멸시키는 것 정도, 이 정도까지가 아마도 목표가 아니겠냐.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핵과 미사일 무력화, 네. 해군력 무력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혁명군 수비대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 이 세 가지 정도의 목표가 되는 거고, 아마 이번 목표까지는 4주 이내의 작전으로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혁명수비대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무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앞서 전쟁 시에나 투입이 되는 빅2가 투입됐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또 이 양국이 공격을 주고받을 때 보면 비싼 무기보다 좀 저가형 무기들을 사용한 게 좀 눈에 띄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저가형 자폭 드론을 이번에 투입을 했고, 또 이란에서도 또 저렴한 저성능 무기들을 먼저 사용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군사력의 어떤 작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 변화가요, 이미 여러분들 보셨던 2022년에 시작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변화가 예고가 됐습니다. 네. 전쟁 초기에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미사일도 소모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생산 능력도 감당이 안 되고 그 러시아조차.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석고 쏘기를 시작해요. 이란에서 수입한 샤헤드 136 드론. 네. 이란에서 초기에는 수입을 해갖고 나중에는 게란2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도 합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자신들이 가진 조금 더 비싼 탄도미사일 혹은 순항미사일과 섞어 쏘기를 시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드론 같은 거 방어하기 위해서 방공 자산, 요격 자산을 소진하고 그 소진해서 이제 다음 준비를 하는 그 사이를 노려서 미사일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탄도미사일의 고가의 탄도 순항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가 드론들을, 자폭 드론을 섞어 쓰는 형태가 이번에 시도가 됐고요. 사실 이거를 또 그대로 보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2024년부터 또 타격을 한 2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 미국, 그타 수많은 국가들이 바로 저거다. 우리도 저렇게 우리도 비싼 무기만 다 써가지고 소진할 게 아니라 네. 섞어 쓰면 된다.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 샤헤드 136을 흉내낸 루카스, 로우 코스트 언맨드 컴뱃 어택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무인기를 만들고 심지어 대대를 전방 배치를 저기 했어요. 중동 지역에 전방 배치를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때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요, 지금 보면 뭐 항모전단 2개에다 많은 항공력이 동원돼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과거에 그 대테러 전쟁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전력을 투입된 게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전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인 체계들을 섞어 쏘고 하면서 최대한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전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식의 그 새로운 그 어떻게 보면 레짐 체인지를 향한 어떤 교전 형태를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번 작전으로 수뇌부 40명을 함께 제거를 했는데요. 이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이 이 회의 정보, 시간, 뭐 대낮에 그리고 장소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정보력, 첩보 능력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작전의 본질이요, 어떻게 보면 공군력이나 어떤 장거리 타격, 정밀 타격 능력보다는 대략 정보 능력에 달렸다고 네.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작전의 성격, 초기 작전의 성격은 참수 작전에 가깝습니다. 참수라고 하면 적 지도부를 제거해야 되는 건데, 적 지도부가 언제 어떻게 모일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들이 일반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라면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국무회의 날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선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자, 이런 독재 국가나 이렇게 권력이 일당에게 모여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춰요. 예. 그리고 특히나 뭐 미국의 타격을 이미 작년에 한번 받아봤던 이란은 더욱더 몸을 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정보 정보 수집 수단들을 최대한 늘려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우리가 위성, 뭐 아니면 감청, 그다음에 뭐 혹은 사이버 이런 것 이외에도
휴민트, 그러니까 인간 첩보에 의한 것들, 그러니까 결정적인 제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미 작년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이후에 많은 그 휴민트, 그 인간 첩보 자산들이 좀 발각이 되고 좀 이게 약간 컴프로마이즈 됐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발각되고 이제 이 망이 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굉장히 작전이 잘 수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측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약 30발의 폭격에 초토화가 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이 이 작전의 어떤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의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타격 영상,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보면요, 영상 공개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 오긴 합니다. 해 오긴 하는데 보고 있으면은 자신의 정보 자산이라든가 작전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밀 타격하고 했을 때 뭐 이런 어떤 그 조준 영상이라든가 혹은 폭탄이 떨어지는 영상들, 거기 주요 정보들이나 이제 이런 계기 정보들 같은 걸 지우고 보여주는 것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하메네이 사살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작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측 작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국면상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거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헤즈볼라가 보복 가세를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대규모 대리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란이 가장 선호해온 전투, 그 어떻게 보면 교전 형식이었단 말이죠. 네. 자, 그간 보면은 뭐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혹은 이제 과거 시리아 내에 이제 그 친이란 계열, 그 시아파 계열의 반군들,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이 이란이 뻗은 가지란 말이죠. 소위 프락시라고 부르는, 그래서 대리전을 부르는 그런 대리전을 수행하는 그런 주체였는데,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를 잘라 나간 것이 여태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작전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보면은 하마스도 사실상 상당 부분 제압을 했고, 헤즈볼라는 지도부를 전부 다 이제 괴멸을 시켰고요. 자, 근데 후티도 지금 힘이 상대적으로는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위 이런 프락시들 자체가 이란이 운영하는 프락시들이 많이 힘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혁명 수비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만요,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권력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거는 혁명 수비대 자체가 지금의 그 신정 체계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되려 전면전으로 세게 나가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그래서 자신들에게 체제 유지에 될 만큼의 강도에서 어떤 교전과 분쟁은 이어나갈 거다. 근데 하지만 완전 전면전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두로 그리고 하메네이의 상황을 지켜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심정이 어떨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하메네이가 제거되는 상황이 15시간, 하루도 채 걸리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실은 반응이 나왔죠. 이제 그 김여정 통해 가지고 해서 뭐 이게 뭐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어떻게 주권국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성명을 보고 느낀 것이, 야, 북한이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그 엄청난 공포를 알 수가 있었고요. 바로 그런 공포들 자체가 아마도 북한을 더욱더 강한 핵무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은 이란과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핵무장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더 강화할 건 뭐냐면은 지도자 유고 시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핵 보복이 되는, 우리가 데드 핸즈라고 부르는데, 즉 누가 죽었을 때, 지도부가 유고됐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공포감과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핵 무장을 더 강하게 하고 그런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화는 언제든 할 수 있죠. 근데 네. 대화의 목표 자체가 북한은 겁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핵을 인정해라. 미국은 우리가 왜 너의 핵을 인정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평행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양쪽이 대화가 되는 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의 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지속되는 건데 네. 그거 과연 우리 국민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실리적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북한과 대화나 이런 거에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핵화를 빼놓는 대화와 협상의 접근은 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적극적 사례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란 공격이 아닌가. 이거 결국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네. 북한에 대한 상당한 학습 효과, 미국 스스로도 배웠던 거고 이걸 핵을 가진 존재 내버렸을 때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거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핵무기를 좀 더 움켜쥐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더 밀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밀착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지속적인 이득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와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지어 끝나더라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들이 부족한 핵 능력을 일부는 러시아의 핵우산을 끌어놨을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자체에 등을 돌리는 것은 북한으로서 생각할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외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력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공습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으로 37년 만에 리더십 공백을 맞은 이란은 즉각 차기 지도자 선출에 돌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인근 걸프국들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반격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배시진 기자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으로 37년 만에 리더십 공백을 맞은 이란은 곧바로 다음 최고 지도자 선출에 돌입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포함한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들이 차기 지도자 선출 전까지 최고 지도자 임무를 대행합니다. و نکته سوم این است که طبق قانون اساسی برای آینده ایران در شرایط فقدان رهبری فکر شده و به زودی شورای موقت رهبری تشکیل خواهد شد. 차기 실권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군부와 정보기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안보 책임자인 라리자니 최고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인 알리레자 아라피 등도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선출되는데 이란 당국은 하루 이틀 내 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력 공백 수습을 위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압박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란은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인근 걸프국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력은 약하지만 가랑비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모전을 유도해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의 실권자인 라리자니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지역을 카오스에 빠뜨렸다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 1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교전이 이어지면서 사상자는 늘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충돌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건물의 일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실 내부 책상 위엔 여전히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시멘트 덩어리 아래에서 어린아이들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160명 넘게 사망했고 1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는 수업 중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 침략이 아닌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의 가세에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을 개시했고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레바논 곳곳을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 교전이 확전하는 양상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전면적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폭력의 악순환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he la diplomazia ritrovi il suo ruolo e sia promosso il bene dei popoli che anelano a una convivenza pacifica fondata sulla giustizia. E continuiamo a pregare per la pace. 자국 내 다수의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는 또 다른 인접국 튀르키예는 형제 나라인 이란에 애도를 표한다며 외교적 해결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